오늘의 사연은 미국 전역에서 정체불명의 한국 냉장고가 치즈를, 와인을, 된장을 살려낸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김치를 담그지 않는데 이 냉장고는 왜 사람들의 식탁을 바꾸고 심지어 지구까지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추적한 건 다름 아닌 하버드 소비자기술연구소였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에서 어떤 이유로 이 냉장고를 구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기술 운영 관리를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지난 15년간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진출 전략을 연구해왔죠. 특히 아시아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안착하는지 분석하는 게 저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보스턴의 3월은 여전히 쌀쌀했고 캠퍼스 곳곳에는 봄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빴죠. 저는 제 2024년 아시아 가전제품 수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숫자네.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데이터가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한국 주방가전 수출 통계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무려 69%라는 수치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였죠. 보통 한국가가 특정 시장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카테고리 중에서도 스페셜티 러프리저레이터라고 분류된 제품군의 성장률이 유독 높았어요. 연평균 6.5%씩 성장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죠. 스페셜티 러프리저레이터라. 이게 뭐지? 저는 삼성과 LG의 미국 웹사이트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김치 냉장고라는 제품을요. 첫 인상은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김치라는 한국 음식을 위한 전용 냉장고라니. 미국인들이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나? 제가 알기로는 김치가 아직 미국에서 그렇게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판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삼성의 김치 냉장고는 아마존에서 꾸준히 품절을 기록하고 있었고 LG의 김치 냉장고 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상하다. 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사는 거야? 저는 동료 교수인 데이비드 벨에게 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마케팅 전문가로 소비자 행동 분석에 탁월했거든요. 마이클, 이거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 소비자들이 제품 본래의 용도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김치 냉장고를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온라인 리뷰들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홈디포, 로우즈, 주요 리테일 사이트들의 김치 냉장고 구매 후기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치즈 숙성에 딱 좋아요. 제 와인 컬렉션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수제 요거트 발효에 최고예요. 치즈, 와인, 요거트, 김치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발효나 숙성이 필요한 식품들이었습니다.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군. 저는 연구실 의자에서 뒤로 기대며 생각에 잠겼죠. 미국 소비자들은 김치 냉장고를 김치용이 아니라 프리미엄 발효 및 숙성, 전용 냉장고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특정 음식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용도로 재해석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현상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김치 냉장고에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적 특성이 있는 걸까요? 저는 LG전자의 기술 사양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 정밀 온도 제어, 습도 관리 시스템. 일반 냉장고에서는 보기 힘든 섬세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 기술들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거구나. 김치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차갑게 보관하는 기기가 아니었죠. 살아있는 미생물들의 활동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생명과학 기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미국의 프리미엄 푸드 문화와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책상 위에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왜 김치 없이도 성공하는가? 이 질문이 앞으로 제가 진행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 어떻게 미국의 현대적 식생활 문화와 접점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기술 전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으로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어디로 이어질지 저 자신도 궁금했거든요. 아침 일찍 연구실로 나와서는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했어요. 좋아, 이번엔 제대로 파보자. 저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김치 냉장고 카테고리의 모든 리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그리고 위니아 딤체까지.
총 347개의 구매 후기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죠. 데이터를 분석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리뷰어들이 언급한 용도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보니 김치라고 언급한 경우는 전체의 겨우 1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8%는 완전히 다른 용도였어요. 치즈 숙성 34%, 와인 보관 23%, 홈메이드 발효식품 18%, 고급 식자재 보관 13%.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도 변경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제품 재정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건 치즈 애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리뷰어는 이렇게 적었더군요. 저는 15년 동안 치즈를 숙성해왔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한국식 김치 냉장고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습도 조절이 너무 정확해서 제가 만든 숙성 체다 치즈는 제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15년간 치즈를 숙성해온 전문가가 김치 냉장고를 최고라고 평가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와인 컬렉터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반 와인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비교한 후기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 김치 냉장고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온도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일반 냉장고는 온도가 1, 2도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김치 냉장고는 0.1도 단위로 정밀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인 줄리아 오스틴이었어요. 그녀는 하버드에서 식품 공급망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마이클, 어제 당신이 말한 김치 냉장고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30분 후 줄리아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들뜬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사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트렌드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홈메이드 발효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줄리아가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홈메이드 발효식품 시장이 2020년 이후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프로바이오틱스, 천연 발효, 이런 키워드들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김치 냉장고가 바로 이 트렌드와 맞아떨어진 거군요.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전통 발효식품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웰빙 트렌드의 핵심 도구가 된 거였어요. 줄리아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 몇 곳에서 김치 냉장고를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와인 숙성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발전이었습니다. 산업용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니요. 줄리아가 떠난 후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구글에서 김치 냉장고 치즈 숙성, 한국식 냉장고 와인 보관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놀라운 영상을 발견했어요. 더 치즈 케이브 가이라는 채널에서 김치 냉장고를 이용한 치즈 숙성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치즈 전문가는 김치 냉장고의 기술적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었어요. 특히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댓글들도 흥미로웠어요. 이걸 보고 하나 샀어요. 제가 만든 모짜렐라 치즈가 이제 레스토랑 수준이에요. 김치 기술이 와인 저장고에 혁명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고 수준의 한국 기술 그들은 발효를 정말 잘 이해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술의 본질적 우수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 냉장고의 핵심 기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정밀 온도 제어. 일반 냉장고가 2도의 오차 범위를 가지는 반면 김치 냉장고는 0.1도까지 제어 가능했어요. 둘째, 습도 관리 시스템. 김치 발효에 필요한 최적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치즈나 와인 보관에도 완벽했던 거죠. 셋째, 공기순환 최적화. 김치가 골고루 발효되도록 설계된 공기 흐름이 다른 발효식품에도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발효와 숙성을 위한 정밀 과학 장비였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하나의 발효식품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그 기술의 범용성 때문에 전 세계 발효식품 애호가들에게 어필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삼성이나 LG는 알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케팅 전략은 여전히 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LG전자 미국 법인 웹사이트를 다시 방문해봤습니다.
김치 냉장고 제품 페이지를 보니 여전히 최적의 김치 발효를 위해 라는 문구가 메인 카피였어요. 하지만 재미있게도 제품 설명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치즈 숙성, 와인 보관, 기타 특수식품 보관에도 좋습니다. 아, 그들도 알고 있구나.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마케팅 방향을 바꾸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브랜드 정체성과 새로운 시장 기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분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실제 사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데이터와 리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들을 만나야 했어요.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미국 가정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용 경험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다음 계획을 적었어요. 페이지 2 현장 조사 실제 사용자 인터뷰. 이제 정말 현장으로 나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준 패턴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보스턴을 떠나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25가구의 연락처가 적힌 리스트가 들어있었어요. 아마존 리뷰어들 중에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해준 분들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아파트였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가 보이는 고급 주택가였어요. 문을 연 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사라 첸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하버드에서 오신 거 맞죠? 김치 냉장고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다니. 사라는 웃으며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삼성 김치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김치를 전혀 모르고요. 이 냉장고는 순전히 치즈 때문에 샀어요. 사라가 냉장고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치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체다, 고다, 브리, 까망베르. 마치 전문 치즈샵 같았습니다. 남편이 치즈 제조를 취미로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일반 냉장고에서 숙성시켰는데 온도 변화 때문에 실패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김치 냉장고에 대한 글을 보고는 바로 주문했죠. 사라의 남편 데이비드가 퇴근해서 합류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주말마다 치즈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데이비드가 내민 건 6개월 숙성시킨 체다 치즈였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깊고 복합적인 맛이 퍼졌어요. 정말 전문점에서 파는 수준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게 집에서 만든 건가요? 바로 이 냉장고 덕분이에요. 온도가 정확히 화씨 55도로 유지되고 습도도 85%로 일정해요. 일반 냉장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데이비드는 스마트폰으로 온도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4시간 내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완벽한 직선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한국 음식용 냉장고가 치즈 숙성에 좋다니. 하지만 결과가 증명했죠. 이제 주변 친구들도 다들 똑같은 냉장고를 사고 있어요. 두 번째 방문지는 브루클린의 젊은 부부 마이크와 제시카의 집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이들은 요가 강사와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저희는 비건이거든요. 시중에 파는 비건 치즈들이 별로여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시카가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건 캐슈넛으로 만든 수제 치즈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나는 고소한 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반 냉장고에서는 발효가 고르지 않아서 맛이 들쭉날쭉했어요. 그런데 이 냉장고는 공기순환이 정말 좋아요. 어느 부분을 꺼내도 똑같은 맛이에요. 마이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이 냉장고로 콤부차도 만들어요. 온도와 습도가 워낙 정확해서 발효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2주면 완벽한 콤부차가 나와요. 그들의 김치 냉장고 안에는 정말 다양한 발효식품들이 있었어요. 수제 치즈, 콤부차, 사워크라우트, 심지어 템페까지. 마치 발효식품 연구소 같았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롱아일랜드의 고급 주택가에 사는 로버트 윌슨이었는데 그는 은퇴한 소믈리에였습니다. 30년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관리해왔어요. 은퇴 후에 집에서 와인 컬렉션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일반 와인 냉장고들이 다 실망스럽더라고요. 로버트의 지하실에는 김치 냉장고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온도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레드 와인용 화씨 60도, 화이트 와인용 화씨 45도, 샴페인용 화씨 40도. 이렇게 세 가지 온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일반 와인 냉장고는 온도 편차가 심해서 와인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로버트가 2015년 보르도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마치 프랑스 셀러에서 갓 꺼낸 것 같은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진동이 거의 없다는 점이 와인 보관에 최적이에요. 와인의 침전물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시카고로 이동한 다음 날, 저는 더욱 흥미로운 사례를 만났어요. 미셀린 2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안드레아 로메로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김치 냉장고를 쓰고 있어요. 특히 고급 식자재 보관에 최고예요. 안드레아는 저를 레스토랑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대형 김치 냉장고 2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트러플, 고급 치즈, 숙성 고기. 이런 것들은 온도와 습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수천 달러가 날아가요. 하지만 이 냉장고는 정말 믿을만해요. 안드레아가 보여준 건 28일 드라이 에이징한 와규 스테이크였습니다. 표면이 완벽하게 건조되어 있으면서도 육질은 부드러워 보였어요. 일반 에이징 챔버로는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나와요. 온도와 습도, 공기순환이 모두 완벽해야 하거든요. LA에서 만난 마지막 인터뷰인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개인 셰프로 일하는 카를로스 산체스였어요. 유명 배우들이 건강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홈메이드 발효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요. 카를로스의 작업실에는 김치 냉장고 5대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발효식품을 위한 전용기였어요. 김치, 사워크라우트, 캐피어, 콤부차, 미소. 발효 환경이 모두 달라요. 하지만 이 냉장고들은 각각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정말 놀라운 건 그가 한국 음식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몇몇 스타들이 K- 드라마를 보고 김치에 관심을 가져서 직접 배워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냉장고로 만든 김치는 정말 한국 것과 똑같아요. 일주일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에 적힌 인터뷰 내용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25가구 모두가 한결같이 말한 것이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다. 이건 정밀 과학 장비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온도 제어, 일정한 습도 유지, 최적화된 공기 순환, 진동 최소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김치 발효 기술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야.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제 이 현상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기술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얻은 놀라운 발견들을 바탕으로 이제 기술의 근원을 탐구할 차례였거든요. 마침 하버드 경영대학원에는 줄리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있었어요. 마케팅 석사과정 2년차로 가족이 한국에서 가전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연구 주제네요. 제가 삼성전자와 LG전자 개발진들과 화상 인터뷰를 주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줄리가 흔쾌히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연구실에서 서울과 연결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LG전자 생활가전연구소의 김진수 박사였습니다. 김치냉장고 개발을 20년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죠. 교수님, 사실 저희도 미국에서의 반응에 놀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인 교포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김치냉장고 개발의 시작은 19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어요. 당시 저희 선배들이 김치 보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김치는 단순히 차갑게만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김 박사는 화면을 통해 김치 냉장고 내부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일반 냉장고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어요. 보세요. 이 다중 온도 센서들. 김치통 각각의 온도를 0.1도 단위로 감지해요. 그리고 이 습도 조절 시스템, 김치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85% 습도를 유지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공기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일반 냉장고는 위에서 아래로 차가운 공기를 내려보내잖아요. 이 작은 냉장고가 지구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줄리의 제안 이후 저는 MIT의 에너지 연구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버드와 MIT는 오랜 협력 관계였고 특히 지속가능성 연구에서는 자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케임브리지 강 건너편 MIT 캠퍼스에 있었어요. 에너지 시스템 연구소의 레베카 스미스 교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정말 흥미로운 연구 주제네요. 김치 냉장고의 환경적 영향이라니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각도예요. 레베카는 20년간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그녀의 연구실에는 각종 냉장고들이 분해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볼까요? 에너지 소비량 비교부터 시작해봅시다.
레베카가 준비한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과 LG 김치냉장고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일반 냉장고보다 평균 30% 낮았어요.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 때문이에요. 일반 냉장고는 온오프를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잃는데 김치냉장고는 연속적으로 최소 전력으로 운영돼요. 레베카가 보여준 그래프를 보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4시간 전력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반 냉장고는 톱니바퀴 모양이죠? 계속 전력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하지만 김치냉장고는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일정한 최소 전력으로 유지되거든요. 더 놀라운 건 냉매가스였어요. 김치냉장고들은 대부분 R-600어라는 천연 냉매를 사용해요. 기존의 HFC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무려 99% 낮아요. 레베카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였다고 했어요. 일반 냉장고의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1430인데 R-600A는 겨우 3이에요. 거의 500배 차이죠. 다음 날 저는 줄리와 함께 보스턴 근교의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실제 김치냉장고와 일반 냉장고를 직접 비교 실험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테스트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첸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치냉장고의 절연 성능이 일반 냉장고보다 훨씬 뛰어나요. 실험실에는 각종 센서들이 부착된 냉장고들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온도와 전력 소비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두께부터 다르거든요. 김치 보관을 위해 더 정밀한 단열재를 사용해서 열 손실이 현저히 적어요. 데이비드가 열화상 카메라로 두 냉장고를 비교해서 보여줬어요. 일반 냉장고는 문틈이나 모서리 부분에서 열이 새어나오는 게 확연히 보였지만 김치냉장고는 거의 새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누적되면 상당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와요. 연간 약 200에서 300kW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줄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1년의 CO2 배출량을 약 150kg 정도 줄이는 셈이네요. 맞아요. 한 가정당 소나무 7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환경보건학과와 협력 연구를 시작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환경보건학과의 사라 존슨 교수와 함께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김치냉장고 사용자들의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40%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정밀한 온도와 습도 제어 때문에 음식 보관 기간이 현저히 늘어났거든요. 치즈는 2배, 야채는 1.5배 정도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사라 교수가 보여준 연구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음식물 쓰레기 40% 감소는 연간 약 200kg의 CO2 배출 절약 효과를 가져와요. 에너지 절약 효과와 합치면 가구당 연간 350kg의 CO2를 줄이는 셈이죠. 줄리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는 함께 계산해봤어요. 미국의 김치냉장고를 사용하는 가정이 약 50만 가구라고 가정하면 연간 17만 5천 톤의 CO2 절약 효과였습니다. 이건 소형 석탄 발전소 하나를 없애는 효과와 비슷해요. 더 흥미로운 발견은 사용자들의 식생활 변화였어요. 저희가 조사한 25가구 중 80%가 홈메이드 발효식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이전에는 시중에서 사던 것들을 직접 만들게 된 거죠. 집에서 치즈를 만들면 포장재 쓰레기가 없어져요. 플라스틱 용기, 라벨, 포장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절약되죠. 환경공학과 대학원생인 제임스 리가 계산한 결과 가구당 연간 약 15kg의 포장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홈메이드 발효식품이 늘어나면서 운송 비용도 절약돼요. 트럭 운송, 냉장 유통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CO2도 줄어들고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물 사용량이었습니다. 김치냉장고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물 사용량이 20% 줄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음식이 오래 보관되니까 설거지 횟수가 줄어들고 상한 음식을 버리면서 용기를 씻는 일도 적어지죠. 레베카 교수와의 마지막 미팅에서 저희는 종합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예요. 김치냉장고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소비자 경험 이전의 기후 위기를 위한 해답이었어요.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종합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줄리가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거네요.
조상들의 발효 기술이 지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였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더 넓은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인터뷰했던 가정들을 재방문해서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과연 김치 냉장고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첫 번째 재방문지는 뉴욕의 사라와 데이비드 부부였어요. 6개월 전 치즈 만들기에 푹 빠져있던 그들이었죠. 문을 연 사라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건강해 보였고 뭔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교수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 많이 변했죠? 부엌으로 안내받으며 놀랐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이대로 늘어나 있었어요. 치즈 만들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제 주말마다 파머스 마켓에서 판매도 하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퇴근해서 합류했는데 그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치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에서 치즈 장인으로 인생을 바꾼 거였어요.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김치 냉장고로 만든 치즈 품질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서 계속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브스 아티즌 치즈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사라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건 매출 자료였습니다. 월 $3,00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가족 시간이 늘었어요. 아이들도 치즈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음식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어요. 10살 된 딸 에밀리가 직접 만든 모차렐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서 저도 치즈 만들 줄 알아요. 에밀리의 밝은 미소를 보며 김치 냉장고가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두 번째 재방문지는 브루클린의 마이크와 제시카 부부였어요. 비건 치즈를 만들던 젊은 부부였죠. 그들의 집은 아예 작은 공장 같았습니다. 김치 냉장고 세대와 각종 발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저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브루클린 바이오 푸드라는 브랜드로 비건 발효식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보여준 제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슈넛 치즈, 아몬드 치즈, 코코넛 요거트, 콤부차. 모두 김치 냉장고에서 발효시킨 제품들이었어요. 월 매출이 $5,000까지 올라왔어요. 뉴욕 전역의 비건 레스토랑에 납품하고 있어요. 마이크는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취미가 스타트업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어요. 직접 만든 발효식품을 먹으면서 소화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세 번째로 재방문한 곳은 롱아일랜드의 로버트 윌슨이었어요. 은퇴한 소믈리에였죠. 그의 지하실은 이제 완전한 와인셀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5대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와인 애호가들이 제 집을 견학 오거든요. 로버트가 안내해준 와인 컬렉션은 정말 박물관 수준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덕분에 와인 보관이 완벽해졌어요. 이제 와인 투자도 하고 있어요. 15년 된 보르도가 20% 가치 상승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커뮤니티 활동이었어요. 매월 와인 테이스팅 모임을 열어요. 동네 사람들 20에서 30명이 모여서 와인과 음식을 나누죠. 김치 냉장고로 보관한 와인들의 맛이 워낙 좋다 보니 모임이 유명해졌어요. 로버트의 부인 메리가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매일 신나게 지내요. 와인 보관하고 사람들 가르치는 게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시카고의 미슐린 레스토랑 셰프 안드레아도 재방문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레스토랑이 미슐린 3스타를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로 관리한 식자재들의 품질이 워낙 좋아서 요리의 완성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특히 드라이에이징 고기와 숙성 치즈의 맛이 예술 수준이에요. 안드레아는 더 흥미로운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내년에 발효 요리 전문 레스토랑을 새로 열 예정이에요. 김치 냉장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발효 요리들을 선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LA의 할리우드 셰프 카를로스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리책을 냈어요. 김치 냉장고로 만드는 세계 각국의 발효 요리 레시피를 담았어요. 카를로스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요리 프로그램 제작 제안이 들어왔어요. 김치 냉장고로 만드는 세계 요리 시리즈를 찍을 예정이에요. 김치 냉장고가 한 사람의 커리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어요. 모든 재방문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건강을 개선하고 가족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이 모든 변화들이 작은 냉장고 하나에서 시작된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건강 변화였어요. 인터뷰한 25가구 모두가 소화 개선, 면역력 향상, 피부 개선 등의 효과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홈메이드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얻는 성취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증가, 새로운 취미와 커뮤니티 형성.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었어요. 이건 저장고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담은 공간이에요. 한 사용자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김치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중심 공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강당에서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김치냉장고의 비밀을 학계에 정식으로 공개하는 자리였거든요. 강당에는 200여 명의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자리에는 학장님과 동료 교수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김치냉장고가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놀라운 데이터부터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치냉장고 사용자 중 김치를 실제로 보관하는 비율은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88%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치즈 숙성 34%, 와인 보관 23%, 홈메이드 발효식품 제조 18%, 고급 식자재 보관 13%.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가 인터뷰했던 사용자들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에서 치즈 장인으로 인생을 바꾼 데이비드, 비건 발효식품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한 마이크와 제시카, 미슐린 3스타를 받은 셰프 안드레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김치냉장고를 사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핵심 기술들을 분석해보니 이것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로 0.1도 정밀 온도 제어, 85% 습도 유지 시스템, 최적화된 공기순환. 이 모든 것이 발효와 숙성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청중 중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기술 뒤에 숨겨진 철학이 있어요. 한국의 김치냉장고는 보관이 아닌 성장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양의 냉장 기술이 음식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 기술은 미생물의 생명활동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네 번째 파트는 환경적 영향이었어요. 놀랍게도 김치냉장고 사용자들은 연간 CO2 배출을 350kg 줄이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음식물 쓰레기 감소, 포장재 절약, 다방면에서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다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사회적 변화였어요. 25가구 모두가 건강 개선을 경험했고 60%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80%가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결론을 제시했어요.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기술, 건강과 환경의 접점에서 일어난 혁신적 현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 철학이 현대 기술과 만나 글로벌 푸드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마케팅학과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른 제품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죠. 환경학과 교수의 질문도 흥미로웠어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런 제품들이 더 확산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요. 단순히 전력 소비량만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감소나 포장재 절약 효과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평가 시스템이요. 발표 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논문 게재를 제안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연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정식 게재되었어요.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에 담긴 철학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의 만남에서 일어난다. 더 놀라운 건 이후 반응이었어요. 삼성과 LG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LG전자 미국 법인 마케팅 디렉터가 직접 보스턴까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연구 덕분에 저희가 놓치고 있던 시장을 발견했어요. 이제 김치 냉장고를 스페셜티 퍼먼테이션 어플라이언스로 포지셔닝하려고 합니다.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제 연구가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가전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예요. 기술은 문화에서 나오고 문화는 기술을 통해 전파됩니다. 김치 냉장고는 바로 그 증명이죠. 연구 발표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뉴욕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CNN에서 김치 냉장고 현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저를 섭외한 거였어요. 촬영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어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교수님, 이 모든 연구를 통해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반 동안의 연구 여정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웠던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저는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서 줄리와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기억나세요? 처음 인터뷰했던 사라가 했던 말? 줄리가 노트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런 걸 먼저 생각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요. 그 순간 모든 게 떠올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로버트 윌슨도 그랬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정밀한 발효 기술을 개발할 생각을 했을까? 미슐린 셰프 안드레아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동양의 발효 철학이 서양의 요리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할리우드 셰프 카를로스까지. 한국 문화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줄리. 모든 사람들이 왜를 물어봤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았죠.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한 나라였다는 걸. 한국의 김치 냉장고 개발자들과 인터뷰할 때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왜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김치가 더 맛있게 발효될까? 를 고민했었거든요. LG의 김진수 박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는 김치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삼성의 박소영 연구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온도, 습도, 공기순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완벽한 발효 환경이 될지를 연구했어요. 전통 김치 명장 박영희 할머니의 말씀도 기억났어요. 김치는 어떻게 기다려주느냐가 중요해. 너무 재촉하면 안 되고 너무 방치해도 안 되고. 줄리,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한국은 수천 년 동안 발효 문화를 발전시켜온 나라예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에 대한 무수한 고민이 축적된 거죠. 줄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발효 과학 장비가 된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어요. 김치 냉장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발효 문화가 만든 기술적 결과물이었죠. 줄리가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 스펙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다는 거네요. 정말 옳은 말이었어요. 한국의 개발자들은 냉장고를 어떻게 만들까? 가 아니라 김치를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까? 를 고민했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의 차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죠. 김치를 위한 기술이 치즈, 와인, 발효식품 전반에 혁신을 가져온 거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하버드 연구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단순한 기능의 집합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철학이 구현된 기술이었습니다. 기다림과 조화의 철학이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날 저녁 줄리와 함께 연구 완료를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교수님, 이번 연구를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오히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김치 냉장고가 바로 그 증명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왜 이런 걸 먼저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죠. 하지만 답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가 바로 한국의 발효 철학이었고요. 맞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이렇게 큰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연구의 매력이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답을 찾는 건 말이에요.